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 옵션 만기일이었죠. 아무래도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은 우려 섞인 시각으로 오늘 하루 장에 대응을 했었을 텐데요. 네, 별다른 이변 없이 오늘 하루 장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가 넘게 오르면서 1864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1.76포인트가 오르면서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한 가운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반영되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고요. 우리 증시 이래저래 기관과 외국인이 1,000억 원어치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을 이끄는 상승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반면에 K는 한 2,700억 원어치 이상을 팔았다고 하는데요. 각 투자 주체별로 엇갈린 이 투자 방향에 대한 결정, 과연 누가 맞는지는 며칠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자, 전화 연결 상담은 023153-2613번 그리고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서두른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동양증권의 이중엽 대리를 연결해서 전문가들은 현재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보는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현대건설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수주 모멘텀 기대 회복입니다. 2011년 현대건설의 IFRS 기준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11조 8천억 원, 6,313억 원으로 2010년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예상보다 심한 경쟁으로 인해 현대건설의 해외 수주액이 예상치 대비 절반 수준인 4조 9천억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현대건설이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등 지역 다각화를 통해 2011년 대비 약 90% 증가한 9조 3천억 원의 해외 수주를 예상하고 있어 현대엔지니어를 포함한 합계 수주액이 2011년 대비 34.1% 증가한 2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순이익도 각각 지난해 대비 17.5%, 14.3% 증가한 13조 9천억 원, 그리고 7,562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1년이 현대건설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다는 점입니다. 현대건설에 있어서 2011년은 재도약을 위해 거쳐야 하는 성장통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차 그룹으로의 편입 이후 현대건설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영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기별 본사 기준 6% 내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달성함으로써 그동안 현대건설 실적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익의 불안정성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방침하에서 해외 수주 역시 무리한 경쟁을 통한 저가 수주보다는 적정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수주 경쟁 심화로 대부분의 건설 회사들이 수익성이 약화가 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경우 이러한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 주가는 92,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교보증권에서 나온 삼성중공업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상승시장의 어려움을 삼성중공업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벌크선과 탱크선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경우 이러한 상선 시장의 어려움을 비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이미 구조적으로 해양 플레이트 업체로 변모하였으며 특히 벌크선은 전략 선종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과거부터 수주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선 시장의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역시 125억 불 이상의 수주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조선업종들의 경우 유로발 금융위기로 인한 선박금융에 대한 우려로 계속 주가가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에너지 수요 증가와 오일 메이저 업체들의 투자 의지로 인해서 해양 플랜트 시장은 오히려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국내 조선 3사 중 가장 많은 드릴십 건조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매출액에서 해양 플랜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여 다른 업체들에 비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리포트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SFA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수주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입니다. SFA의 2012년 신규 수주액은 8,72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아몰레드 관련 장비는 6천억 내외로 예상됩니다.
2011년 동사가 수주한 아몰레드 장비는 대부분 물류 장비, 모듈 장비 등 주변 장비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증착 장비, 봉지 장비 등 전공정의 핵심 장비에 대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수주의 질 또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CD 산업의 경우 LCD 산업과는 달리 아몰레드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이 기술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도 업체들의 경우 생산 설비 구축이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간 후에는 해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양산 장비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한 국내 장비 업체들의 2차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OLED 패널 양산 경쟁에 뛰어들 후발주자들이 선도 업체들의 라인을 카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 역시 SFA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SFA는 수주와 실적이 모두 역대 최고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 수준은 최근에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를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SFA의 현재 밸류 수준은 2012년 예상 실적 대비 PER 12.7배, PBR 2.6배인데 이는 과거 5년간 평균 수준인 PER 13.5배, PBR 3.4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2011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도 EPS 증가율이 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기업의 펀더멘탈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반면 주가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역사적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현 시점은 SFA에 대한 비중을 늘릴 조례의 기회라고 판단되며 목표 주가는 84,0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종엽 대리와 함께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SFA 현재 전문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모두 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님 그리고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효열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연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바이넥스요. 바이넥스 가격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1,100원에 40%. 네, 11,100원에 40%. 예, 좀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근데 그게 제가 1월 6일 날 매수를 했는데요. 1월 6일에 며칠 안 됐네요. 어저께 뭐 네.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져서 음, 무슨 악재가 있는가. 그리고 그 뭐 전문가분한테 들었는데 네. 계속 가져가라는 말씀을 들어서 가져가도 되는가 어쩐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시자마자 하한가 가까이 하락을 해서 이걸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염려는 되는데 또 한 전문가분께서는 좀 더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한 좀 검증을 하고 싶으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바이넥스 과연 이게 왜 빠졌는지 알 수 있다라면 그에 대한 또 답을 드려볼 테고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앞으로 좀 더 보유해볼 만한 종목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바이넥스는 지금 보니까 11,000원 정도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윗꼬리가 상당히 있는데요. 예, 이 캔들의 형태가 이제 일본에서 개발한 이 캔들 자체만 보고 봤을 때는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가 있을 때 아랫꼬리는 보통 이제 저점 매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윗꼬리는 일단은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힘겨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자리에서 너무 많이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하한가 같이 이렇게 맞은 거는 이 바이넥스 자체에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날 지금 이제 코스닥이 지금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520포인트 이상 가가지고 지금 코스닥이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가 너무 많은 이제 대금이 많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제 장중에 너무 급등한 경우는 거래 중지까지 한다는 긴축 발동까지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에서 거의 큰 대금 자체가 한 3분의 2 정도가 정치 테마주에 몰려 있는데 테마주를 특히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이 바이넥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관련 테마주에 속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많이 상승한 것이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렇게 급락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사신 금액 자체는 사실 좀 높게 샀고요. 지금 이제 바이낸스 자체는 회사는 좀 우량한 회사고, 장기적으로도 좀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회사, 다행히 그런 회사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디포스트가 그 연골 치료제인 그 카디넥스가 이제 식약청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다른 이제 줄기세포주도 다 많이 올랐는데요. 바이넥스도 이제 그 관절염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계속 그 어느 정도의 품질이라든지 그 성능에 대해서는 그 인정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한 가격대가 상당히 높게 사셨어요. 그래서 11,300원이 바로 가긴 좀 어렵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옆으로 횡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별이기 때문에 이건 회사 내용도 괜찮고 그래서 다른 바이오가 너무 적자라든지 품질이 엉망인 그래서 테마주에 편승한 것에 비해서는 이 바이넥스는 나름대로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그 성능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 열흘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한 9,000원 정도가 9,000원 약간 하회하는 8,800원 정도가 지지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옆으로 아마 등락 과정을 좀 거치지 않겠나 하고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면 괜찮고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기적으로는 좀 더 가져가 볼 만한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마음 고생을 감수를 하실 가능성이 있다,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께서 주신 문자 상담 종목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티모입니다. 티모 2,400원에 50%입니다. 얼마 전에 뭐 대주주 변경 관련된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뭐 주가가 좀 급등도 하고 오늘은 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자 티모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티모의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 회사이긴 한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분 변동이 최근에 좀 있었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거래가 좀 붙으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소간 아쉽게도 오늘 최근에 이제 오늘도 거의 3,000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밀렸는데 좀 아쉽게 되셨습니다. 2,400원이니까 좀 수익이 낮은 상태인데 일단 수급적인 흐름 정도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수익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LED라든가 반도체, 소재 사업 이런 데 진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만 실적이 그렇게 강한 부분은 아니고요. 최근에 수급에서 보면 오늘도 하락하면서 좀 거래가 많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매수하신 2,4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지금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 11,150원에 30%입니다. 넥스 칩을 이제 11,150원에 사셨으면 이제 네.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넥스 칩은 특색이 대체로 그냥 한 10,000원대, 그 다음에 한 12,000원대, 그래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일주일 전에는 넥스 칩이 이제 그 박근혜 씨 그 정치 테마주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급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가 너무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이제 단속을 좀 한다는 설이 있죠. 그래서 넥스 칩도 그 일환으로 조금 약간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넥스 칩은 회사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반도체가 단가가 많이 지금은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모양을 보면은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뭐 인수설도 있지만은 우위 상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위로 가고 있죠 이미. 그래서 반도체는 업황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넥스 칩은 그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그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점이 1,500원 정도면은
요거는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정치 테마에 약간 그 같이 뭐 소분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업종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의 형태로 봐가지고 1,500원은 강력한 지지선이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은 크게 언젠가 다시 한 12,000원이나 13,000원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이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이지라고 쓰지요. 79,000원에 20%입니다. 네, 최근에 가장 그 정치 테마주 핵심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지인데요. 그 주가 상승이 너무 컸었고요. 좀 아쉬운 건 너무 비싸게 사셨네요. 79,000원이면 최근 시세에서도 상당히 높은 쪽에 속하는데 79,000원에 좀 물리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 항상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투자자분들이 테마주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발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묻어두고 가실 게 아니라 추세가 무너지는지 이런 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테마주에 대한 그 감시 강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테마주의 흐름이에요. 지금 실적으로는 이 정도 주가는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79,000원 굉장히 비싸게 사셨는데 다만 비중이 많으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 시에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 물론 테마주니까 뭐 언제든지 급등락은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지금 6만 원이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6만 원이 깨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손절하셨어야죠. 그래서 지금은 그 다행히 오늘 지금 보면은 5만 원 이하에서 밑골 좀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이하에서 좀 낙폭과대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면 좀 그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다음은 넥센 타이어입니다. 19,700원에 20%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제가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고, 그때 투자자분은 21,000원에 매수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1,000원이라면 굉장히 높게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드렸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더 내려갈 자리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요. 역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왔죠, 오히려. 지금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17,700원이 있기 때문에 여긴 더 떨어지지 않을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오히려 올랐는데 지금은 19,700원에 이 투자자분은 사셨다고 하시죠. 19,700원은 21,000원에 사신 것보다는 상당히 양호하게 사셨던 걸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저항이 약간 있는 자리인데요. 이 저항을 바로 이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요거는 한 2, 3일 정도 오히려 약간 내려올 수도 있어요. 18,700원 정도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혹시 내려오면은 저점 매수를 더 추가해도 무방한 업종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동안에 코스닥이 테마주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뭐 안철수 연구소 같은 건 뭐 700%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요. 테마주가 조금 약간 단속도 있고 코스닥이 지금 매기가 이제 거래소로 조금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유럽의 위기가 진행 중이 있지만은 유럽의 위기가 조금 약간 잠잠해지고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이제 오히려 거래소로 잠깐 움직일 수 있다는 그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넥슨 타이어 같은 자동차에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유주 같은 것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소폭 하락 조정을 한다 하면 18,800원 전후 조정이 온다 할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에도 무방한 자리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수익이 낼 수 있는 자리니까 중기 보유하신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뷰웍스입니다. 항상 좀 이게 정확하게 상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도 주셨는데요. 뷰웍스 1,150원에 30%입니다. 네, 뷰웍스는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부합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회사고요. 뷰웍스는 굉장히 성장성이 돋보이고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매출도 계속 증가가 되고 수익성도 계속 좋아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기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좀 기대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이 회사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삼성 테크윤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만든 회사라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그 투자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도 주가의 흐름들이나 실적이나 매출 성장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좀 기대하셔도 좋겠다. 기술적으로 보면 과거 흐름에서 12,000원 선 정도에서 약간 그 저항을 좀 받았었는데요. 12,000원 선이 돌파되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큐로콤 보겠습니다. 4,500원에 20%입니다. 큐로콤도 이게 이제 지난주에
종목 분석이 왔던 얘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큐러컴은 굉장히 회사는 좋은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그 6,900원에서 여기 장대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게 쉬어가는 자리다. 그래서 6,900원을 조금 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원체 회사가 내용이 좋고 에이지 백신에 대해서 미국의 임상 실험을 통과했던 이런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1차, 2차 상승을 했지만 다시 3차 상승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제가 주의할 거는 5,200원을 하회할 때는 이건 하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하락했죠. 그래서 6,900원을 넘기 어렵다고 했었고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내리 하락을 했는데 지금 대강 이제 추정을 하고 봤을 때는 1차 올라갔던 이 2차 상승했던 자리가 갭상승했던 3,800원 정도가 있는데요. 3,800원까지 하회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800원에서 한 4,000원 사이가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매수한 가격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예전에 보면은 2,900원에 매수하셨던 분은 그래도 크게 수익이 나셔서 제가 좀 약간 안도를 하면서 이렇게 종목 분석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은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높게 매수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지선이 3,9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횡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간다. 이게 바로 가기 조금 어렵다. 근데 3차 상승이 한 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3,900원에서 4,000원 사이의 지지를 보고 지지가 조금 가능하다 싶으면 거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물타기를 하셔서 다시 조금 중기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좀 여러분께서 좀 생소한 종목을 한 분 또 여쭤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허메스 홀딩스라고 있는데요. 허메스 홀딩스 이 회사 좀 이래저래 좀 주가 흐름이나 그런 게 만만치 않죠. 좀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뭐 유상증자도 하겠다 그러고 좀 많이 염려가 되시나 봅니다. 허메스 홀딩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분께서 이제 전망 정도만 말씀하셨습니다. 매수가나 이런 부분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일단 허메스홀딩스 자체는요 본업은 이제 통신 그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암 진단 뭐 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판매권을 다른 회사들하고 연합해서 좀 획득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보면 주가가 잠깐 반등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호재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크게 볼 거는 없어요, 사실은요. 실적이라든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중국의 판매권을 획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의 어떤 수익성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도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12월처럼 다시 한번 그 부각이 되면 반등은 하겠죠. 그러나 반등 시에는 좀 매도하시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요즘 조선업황도 좀 만만치 않죠. 33,800원에 30%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조금 전에 우리 그 제휴업체인 증권사 그 대리님도 추천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선주는 유럽의 위기가 있고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약세이기 때문에 주도주 업종이 된다고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업종 중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오일뱅크의 뭐 상장이 조금 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에 이제 그 제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업종이죠. 그런데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세 종목 봤을 때 빅3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유망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요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이게 잠깐 이제 머리를 내밀고 올라탔는데요. 삼성중공업은 호주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가 한 2억이나 3억 달러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유력시 되는 회사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많이 후퇴하면서 상선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 플랜트 수주 같은 거는 기술력이 많이 상당히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드릴십이라든지 뭐 LNG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국하고 비교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사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은 빅3 중에서도 조금 탑픽이 될 수 있는 회사이다. 그래서 업종인 그 업종 자체로 봤을 때 조선업종은 크게 주도 업종이 될 수는 없지만은 삼성중공업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그
일단은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보유 전략입니다. 그래서 33,8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 현재는 약간은 손실이 나신 상태네요. 그래서 한 달 있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보이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5,000원 이상도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유하시면은 매수하신 가격 이상이 수익이 나오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동양기전 보겠습니다. 14,200원에 20%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주도주 자리를 이제 IT 주주에 내주면서 자동차주들이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은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인데 그 부품주들은 좀 많이 빠지는 최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양기전 같은 경우도 그 15,000원 선에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좀 1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14,200원이면 손실이 아주 크신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역시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주가락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기전 같은 경우도 한 13,000원 선 언저리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사 쪽에서는 이제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둬서 목표 주가가 한 21,000원 정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향후 전략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의 전망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흐름은 좀 괜찮고요.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15,000원 선까지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선의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15,000원 선까지 돌파가 안 되면 15,000원 선에서 한 13,000원 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조금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시각에서만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한 15,000원 선 부근에서 역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금호석유인데요. 172,000원에 50% 사셨다고 문자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 2,000원, 금호석유도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화학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 긴축이 이제 확실하게 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보입니다. 근데 금호석유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좀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은 일단은 십자를 약간 내어놓죠. 그래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좀 팽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이제 그 매수하신 가격에서 조금 손실이 났습니다만은 지금은 여기서는 하락이 조금 저지되고 지지선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가 조금 견조하고 그래서 유럽의 그 악재를 좀 딛고 거래소가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은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해라. 자, 지금 문자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빨리 보내주시면 가능하십니다. 자, 013-3366-0110 열려 있고요. 자, 다음 현대위아입니다. 157,000원에 30%입니다. 네, 현대위아도 아까 제가 동양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추세적으로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미 추가적인 그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 좀 나타나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도 좀 IT주에 넘겨준 상태인데 지금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13만 원 선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추세적으로는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매물 부담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오는데 자동차주는 그동안 해외 판매라든가 여러 부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역시 증권사 쪽에서는 역시나 좀 좋은 시각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19만 원 선까지도 목표가가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다만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역시 하락하면서의 매물이 좀 쌓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 쪽의 부분,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부품을 한국에서 좀 조달하는 부분도 좀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기계 사업도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국이 호조를 좀 띈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단기적으로는요 14만 원 선 이상에서의 매물이 상당히 좀 쌓여 있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게 아니라면 좀 반등했을 때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상당히 좀 무거운 부분이지만 주가상은 어느 정도 13만 원 선의 지지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은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성광밴드인데요. 23,900원에 15%입니다. 성광밴드는 이제 그 뭐 피팅 관련 그 주식이죠. 그래서 뭐 발전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에 관계된 이제 피팅에 관련된 그 설비를 제조하는 그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보면은 7%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죠. 다시 반등을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이제 삼성중공업 같이 조선업도 조금씩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지수가 조금 상승 반전하면서 조선업에 관계된 이 성광밴드도 다시 2차 상승을 시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광밴드 자체는 사실 이게 그 한 25,000원에서 11,000원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11,000원에서 다시 2만 원 올랐기 때문에 역으로 바닥에서 산 분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상승이 있는데요. 1차 맞는 자리가 21,000원이고요. 여기서 추가 조금 상승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크게 보기는 좀 어려운 자리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조금 병행하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전화기가 왜 이리 안 들리노? 저 되게 잘 들리는데요. 제 소리 안 들리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그 TV 혹시 옆에 켜져 있습니까? TV 껐는데. TV 끄셨고요. 높은 데 있으니 그렇나 왜 이랬나 이래. 어디 높은데 어디 가셨나요?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여보세요? 예, 안 들리세요? 모기 소리만 많이 들린다. 그나마 들리는 것도 다행입니다. 예, 어디 계시나요, 지금? 대구에. 대구에요. 근데 어디 뭐 높은 데 계신다 그래서 803이라도 올라가셨나 해서. 층수가 높아가. 예. 그래는 이게 아파트 층수가 높아서. 이게 전파가 예. 잘 안 되는 거 자꾸 들리라.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네. 예. 아파트 몇 층이나 되길래 이게 전파가 잘 안 올라. 27층에. 27층? 예. 좀 샤하게 높은데요? 그 높아는 이게 네. 있다가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이래. 27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좀 머리 안 좋고 아프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습관이 되시면 또 괜찮으려나? 전망은 좋은데. 예. 전망은 좋고. 예. 야, 뭐 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또 높은 데 또 사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름 또 이렇게 아주 좋은 여건에 환경에서 잘 사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예. 자, 뭐 대답이 없으시고.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삼성전자 우를. 삼성전자 그 우선주. 야, 배당도 27층에 조금 걸맞게 최고 나온다 환대주를 갖고 해갖고 계시는군요. 지난달 22일 날. 예, 22일 날. 그 이제 막 저점 찍고 탁 올라가려고 고기 쳤을 때 딱 네. 샀거든요. 아하. 그날 하루 딱 사니까 하루에 막 25,000원씩 막 오르고 이러더라고. 예. 그럼 계속 막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 정도 올리더라고요. 8%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110만 원 가니까 네. 삼성전자 오늘 한 70% 정도 뭐는 계리율이 그 정도를 맞춘다 하더라고. 괴리열 그래 전문 용어가 계산해 난무합니다. 보니까 한 70 한 5만 원 정도 7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110만 원에 이제 70% 같으면 그죠? 음. 한 그 정도는 옛날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냈으니까 우도 이제 따라가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느닷없이 있잖아 한 8% 수익률하고 그 배당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10% 수익률을 받았는데 예. 그걸 한 75만 원 정도 73만 원 정도 목표가를 딱 잡고 딱 있었는데 막 이게 막 진짜 순식간에만 막 며칠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대로 다 수익률 그대로 다 반납하고 있는 예. 상태로 지금 있는데 이게 뭐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 하면은 뭐 100만 원 정도 보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저 1월 달에 고점을 보니까 고점 네. 찍고 막 계속 막 지금처럼 흘러내리더라고요. 어허.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완전 공포스러워가지고 와. 이것도 이제 완전히 진짜로 완전 너무 높은 가격에 사가 완전 69만 8천 원 그게 완전 이제 고점이라가 이제 내리막길인가 싶기도 하고 불안해서 그래 지금 전화 드렸거든요. 야, 이거 뭐 100만 원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거 뭐 이게 주도주 되겠다 싶었더니 뭐 며칠 사이에 또 생각이 조금 달라지시는군요. 예, 그럼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대프거든요. 마이너스가. 저 그래, 오늘 뭐 이게 종가를 보니까 62만 9천 원에 끝났네요. 네. 7천 원 빠졌네. 에게. 예. 7천 빠졌지만은 그게 또 8%까지 수익률을 받다가 내려가니까 예. 불안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거 현대차를 예. 전 주식을 지금 좀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옛날에 IMF 저 리먼 사태 때 네. 완전히 50%까지 마이너스 됐다. 지금 주식을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12종목을 들고 있는데 네. 반토막 났다가
그다음에 또 수익률이 한 50% 정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한 4, 5년 정도 들고 있다가 6만 8천 원에 사가지고 3만 5천 원까지도 갔다가 그다음에 21만 얼마에 팔았거든요. 네. 팔고 나니까 막 또 25만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팔아가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현금을 들고 있다가 안 사고 있다가 아이고 주도주를 지어야 내가 현대차에서 주도주 재미를 봐가지고 아 주식은 주도주를 지어야 10배 5배를 먹는구나 싶어가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 우를 이제 잡아가지고 좀 주도주가 되니까 그래 가려고 또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삼성 옛날 현대차처럼 또 대박 날 수 있는 종목이면은 그 후라에 이제 뭐 제가 지금 주식 들고 있는 게 지금 한 5년씩 다 들고 있거든요. 아, 5년 이상씩. 5년씩 들고 있는데 수익률이 삼성물산도 4만 원에 사가지고 9만 얼마까지 갔는데 못 팔고 내려오고 현대건설도 또 뭐 4만 얼마에 주고 샀는데 전부 4년씩 다 들고 4, 5년씩 지금 주식이 다 들고 있어요. 12종목. 이게 이익 실현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 현대차는 원康 이제 140 몇 프로 나오니까 아 이제 급도 나오고 이래갖고 이익 실현해야 되겠다 싶어. 실현하고는 밑에서 잡아야 되는데 아 그것도 떨리고 못 잡겠더라고. 16만 얼마에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그래 수익률은 하여튼하고 제가 그 현대차에서 한 1억 정도 수익률 남겼거든요. 1억. 5천 투자해가지고 700주를 샀는데 5천 투자해갖고 1억 5천원에 팔았으니까. 오, 예. 그걸 사가지고 돈을 1억 얼마를 내들 물리는 거는 현대제철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대로 다 들고 있고 이제 그 현대차 팔았는 것만 1억 5천을 계속 손에 들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이걸 좀 사고 지금 또 현금으로 또 들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지금 어해야 될지 주식이 겁도 나고 이래요. 어쨌건 뭐 그 1억이라는 그 수익을 일단은 뭐 챙겨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1억을 챙겨놨는데 다른 게서 마이너스 돼가지고 한 지금 4, 5년을 계속 투자를 한 3, 4억 정도를 4, 5년을 했는데 총 수익률이 지금 한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손해 본 것도 많고 뭐 현대차에서 좀 플러스를 남겼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주식을 그대로 지금 삼성전자하고 지금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뭐 건드리시는 종목들마다 그래도 알짜배기 회사들 뭐 주도주로서 손색이 없는 종목들만 하시니까. 뭐 이런 거 전부 다 포스코, 현대제철 전부 이런 거 들고 있는데 전부 다 5년씩 4년씩 다 됐어요. 뭐 다 됐는데 수익률이 그 위에 올랐다가 전부 다 내려오고 이래. 제 주변에는 뭐 삼성전자 20년 넘게 들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 뭐 주식이라는 게 좋은 회사라면은 그 장기 보유에 대한 보답을 꼭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그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이효열 팀장께서 과연 이게 주도적으로 이게 좀 가줄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언론 좀 끊고 좀 나와줘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른 또 궁금하신 점은 또 한번 또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 아주 뭐 우량주 투자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투자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그 좀 엄살을 내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고 우량주도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업계 1위 업체들을 잘 잡으셨기 때문에 또 장기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뭐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손실이 나셨다고 하지만 별로 손실인 구간은 크게 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수익이 났다가 좀 떨어지셔서 심리적으로 그러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야말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죠. 지금 단기간에 약간 손실이 났다 그래서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세상으로 보면 뭐 기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지금 추세가 아주 좋죠.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추세선 하단에 좀 약간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60만 원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반등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셨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지 마시고 본주의 흐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00만 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밀린 것은요.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도 스마트폰에서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런 큰 수익을 낸 것도 스마트폰이 효자 노릇을 한 것인데요. 올해도 좀 선전이 기대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아몰레드 사업 이런 쪽까지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목표가는 한 130에서 140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은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좀 팔고 있거든요. 그걸 기관이 좀 받아내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충분히 현재로서는 오히려 좀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의 추세를 보시면서 보유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보유 관점에서. 자, 다음은 능률교육 보겠습니다. 능률교육. 이거 얼마에 매도를 할까요? 하셨습니다. 그 능률교육은 보면은 이제 그 박원순 씨가 지금 많이 주창하고 계신 그 무상교육의 이제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뭐 잉글리시에 이제 관계되는 이제 그 교육 관련 그 회사이죠. 지금 이제 한 7,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6,500원은 좀 강한 지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원에서는 다시 재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차 상승했다가 요거 이제 숨고르기 한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면은 요번에는 7,500원대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기다리시다가 제가 볼 때는 7,500원 윗선에서 한 8,000원 선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다가 조금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데 7,500원에서 8,000원 예상되니까 그 정도에서 아마 정리하시는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현대중공업입니다. 29만 원에 50%인데요. 네,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좀 반등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좀 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조선주는 지금 업황에 대해서의 걱정이 많았죠. 사실 올해도 별로 업황이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위기감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이 조선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빠질 만큼 주가는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 면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29만 원 사셨다면 보유 관점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고, 다만 만약에 그 장세가 당분간 큰 상승이 안 나온다고 하면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흐름은 30만 원에서 25만 원 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약간 박스권 상단에 위치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짧게만 보신다면은 30만 원 선 정도에서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셔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장기 관점이라면 당연히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의 목표, 수주 목표를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오히려 회사 층에서는 올해 전망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오히려 기대하시는 것이 좋고, 더군다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하고 있다면 역시 중장기 투자는 보유 관점이 맞다. 그러나 단기 시세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이 상승을 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단기로 본다면 30만 원과 25만 원 밴드 내에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KP 케미칼입니다. 17,500원에 20%입니다. 17,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한 달 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한참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마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락 반전을 했죠. 그래서 그 케미칼이 어차피 화학이니까 어차피 이제 글로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의 현재 형태를 잘 보면은 일단은 한 13,600원 정도는 일단은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 반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KP 케미칼은 4, 4분기 이제 실적이 영업이 한 40%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하향 반전하면서 그 약간 그 악재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상태는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전에 27,000원에서 내려온 걸 봤을 때는 뭐 4, 4분기가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됐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면은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목표는 현재로서는 한 달 정도의 목표를 봤을 때는 한 19,000원 전후를 보시고 17,500원이니까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가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는 수량을 약간은 더 물을 타셔서 끌고 가시면은 그 이상의 목표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IM입니다. IM 7,120원에 사셨는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IM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광픽업 분야에서는 뭐 세계 1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성장성이 유망한 회사인데 이미 좀 전망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몇 달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요.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망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은 약간 테마의 흐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의료진단기 부품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호재도 좀 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전망은 좋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아쉬운 것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봐도 전고점 근처까지 거의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과 9,000원 정도 사이에서의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으로 보셔도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 가면 좀 매물이 좀 많은 상태인데 다만 단기적인 추세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향후의 전망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서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추세를 일단 타고 있고 이미 그 전망에 맞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추세가 좀 꺾인다면 약간 그 매도의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런 상승 속에서 거래가 많이 좀 들어왔고요. 특히나 6,000원 선 이상에서 굉장히 그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시겠고 다만 추가적인 반등, 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하겠습니다. NRD인데요. NRD 2,300원에 60%입니다. NRD는 이제 그 대한 석탄공사하고 같이 이제 자원 개발하는 회사이죠. 이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자원에 관련돼서 이제 세금을 올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NRD에도 수익성에도 한 그 호재성 재료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이 현재 봤을 때, 지금의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은 2,700원이 꼬리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2,700원 좀 가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100%나 이렇게 뭐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한 2,200원 정도는 일단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위로 상승이 조금 더 있을 것보다도 하여튼 2,700원은 조금 가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도를 하시고 일단은 내려올 때 한 2,200원 전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큐러컴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이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위에 꼬리를 달았죠. 이렇게 위에 꼬리를 달면은 결국에는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려가고 나서 하면은 상당히 많이 저갔습니까? 큐러콘 같은 거는 물론 한 150% 이상 상승을 했지만은, 그래서 NRD는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많이 꺾일 자리는 없는데, 2,700원이 조금은 어려운 자리다.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한 2,200원 전후는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중간에서 좀, 단기 매도 하시고, 단기 매수하시는, 저점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답변 주신 두 분은 정수창, 이효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월 10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리하는 내일 금요일 순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